이 안철수를 갖다가 정치 현안인 저 안철수의 대권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안철수가 왜 이렇게까지 대권 선언을 하게 되었는가? 안철수를 불러낸 사람이 누군가? 안철수를 대권 선언으로 불러낸 사람이 누군가? 약을 올리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안철수에게 공동 대표란 자리를 주지도 않으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큰 소리 쳤던 이준석. 이준석은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공동대표를 반드시 안철수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공동대표는 자기가 혹시 그 대표성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국민의당에게 다 제시했다, 똑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국 이 국민의힘의 오만함 그리고 어리석음, 바로 이 두 가지. 국민의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란 것은 바로 지도부, 이준석 지도부가 보인 오만함, 어리석음, 이것이 이제 재보선 승리를 이끌었던 소위 안철수로 하여금 야권 단합을 한다는 이것이 사라지게 됐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바로 이것과 관련한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 글 속에는 제가 말한 내용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송평인의 논설주간은 그 정치평론의 그 각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적중률이 100%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예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겨 이 송평인 논설주간의 글을 즐겨 읽습니다. 그리고 가끔 탐복을 하죠. 근데 이 글, 오늘 딱 그 글에 제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이준석이 하고 김종인이가 안철수를 불렀다는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안철수의 대선 출마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이 그늘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앞길에 그늘이, 어둠이 쫙 깔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는 누가 불러냈느냐?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김종인은 올 4월 재보선이 끝난 후에 안철수를 향해서 건방지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안철수가 뭐가 건방집니까? 그리고 당대표하고 지금까지 정치 경륜으로 볼 때 그가 비록 실패는 했지만, 대선 주자로서 실패라고 했지만, 그가 초기에 환호를 받았던, 그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 몸무게 하며, 또 만약에 서울시장을 갖다가 안철수가 박원순이한테 양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치 판도는 또다시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안철수로 하여금 그 질긴 그 박원순과의 악연 때문에 결국 양보를, 선한 의미로 양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거는 뭐 말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박원순은 어떻게 꼬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랬을 겁니까? 누구를요? 안철수를. 당신은 대선 후보 나오고 나는 서울시장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사다리를 놓으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추측을 가능케 했었다는 얘기가 많이 돌죠. 안철수는 그만큼 주가가 높았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안철수가 볼 때 안철수는 김종인과 또 누굽니까? 이준석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그런 표시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한 것은 김종인과 이준석이었습니다. 김종인은 올 4월 재보선 끝난 다음에 안철수에게 건방지다. 어떻게 건방지다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철수가 이랬습니다. 재보선은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데 대한 그런 반응에서 안철수한테 건방지다고 그랬습니다. 재보선은 야권의 승리 맞지 않습니까? 그 맞는 말을 건방지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재보선은 안철수가 마련한 야권의 승기를 국민의힘이 조직의 힘으로 가로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송평인의 그 판단은 맞습니다. 안철수가 마련한 야권의 승기, 안철수가 마련을 뭘 했느냐? 야권 단일화를 만들므로써 야권이 현저하게 이익게끔 하는데 동력을 제공했다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도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피눈물을 삼키면서 오세훈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김종인은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막말로 응답한 겁니다. 건방지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지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말을 함부로 한 사람들이 성공한 예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보이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의 차이점이죠. 또 미국 정치에서도 다 젠틀한 사람들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됐지, 말 잘하고 소위 독설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말로 김종인과 이준석은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안철수를. 그래서 이 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했죠. 어쩌다 국민의힘 대표가 돼가지고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안철수를 계속 두드려 팼습니다. 건드리고 쑤시고 받고 그냥 안철수와 선거 붙을 때마다 진 패배에 대한 뒤끝을 갖다 계속 보인 겁니다. 왜? 안철수하고 항상 싸워가지고 졌거든요. 왜? 노원병에서 계속 졌지 않습니까? 누가 졌습니까? 이준석이가 상대가 됩니까? 이준석이하고 안철수하고 상대가 됩니까? 자기 주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이준석이 자기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같이 붙어서 낙선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같이 붙어서 붙으려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아주 특별히 거기다 딱 꼽아준 거예요. 공천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특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준석이가. 공천을 3번이나 특혜를 받았다는 거, 지역구.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국민의힘이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왜 그 나이 20대, 30대 초반 그 사람을 2번, 3번이나 공천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공천에서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3번 해가지고 3번 다 피봤습니다. 누구한테요? 안철수한테도 지고 등등. 그러니까 결국 뭐냐? 안철수하고 선거에서 붙을 때마다 지니까 뒤끝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감정으로 이제 지가 당대표 되자마자 그저 안철수를 때려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화를 부른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최근에도 안철수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고 통합하려 노력한 지도자는 고생한다고 깐죽거렸습니다. 얼마나 약 올린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안철수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됩니다. 통합하려고 노력한 지도자는 고생합니다.
통합하려고 노력한 지도자는 고생합니다. 그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안철수거든요. 근데 안철수와 이렇게 헤어진 사람은 꼭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철수와 헤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안철수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다. 이런 뜻이죠. 통합하려고 노력한 지도자는 고생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깐죽거렸습니다. 약 올리는 거죠. 안철수를 자극하기만 했지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의 이익을 생각해서 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도 꾹 누르고 참고 해야 되는 그런 덕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됐는지 도대체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역선택 그 자유투표로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론 또는 추측 이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가 놀던 물이 전부 좌파 동지들하고 놀았으니까. 그 사진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전부 다 어깨동무하고 뭐 사진 찍고 표창원 누구 좌파 인사들입니다. 다 낙곰수 뭐 누구 뭐 보면 참 허다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개탄을 해 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철수를 왜 까대기를 하느냐.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몇 개월 뒤면 나타날 텐데 하고 저는 예측을 해서 계속 안철수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안철수가 바로 길목을 잡았습니다. 네. 재보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서울시에서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뜻을 모았기 때문에. 또 바깥에서 누가 지원을 했습니까? 바깥에서 누가 지원했습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계속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자 전 보수층도 아주 단합을 하는 듯 정권교체 기치 아래 아주 꽉 뭉쳐가지고 지금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이 탄생된 거지 오세훈이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네. 그 단합의 분위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입니다. 단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게 김종인 아닙니까? 김종인에게 재보선은 야권이 권력을 되찾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이전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느냐 마느냐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는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 선회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의힘을 이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그 시츄에이션. 그래서 오세훈의 승리는 김종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과 국민의힘의 승리일 뿐이지 야권 승리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안철수가 야권의 승리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건방지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것이라고 이 송평인 논설주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보선은 누가 봐도요. 단합된 야권의 승리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하고 오세훈하고 같이 합동으로 소위 반문 정서를 내세워서 유권자들에게 반문 유권자들에게 크게 단일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로 이긴 겁니다. 단합이 가져온 야권 단일화가 가져온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과 붙었다면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가 붙었어도 반드시 이깁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다면 국민의힘과 중도파가 더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김종인 막말에 이어가지고 야권 단합 분위기를 꺾은 게 바로 왜 꺾었느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조기 입당하라는 그 압박을 계속 넣지 않습니까? 계속 윤석열 들어와 8월에 차가 떠나 하면서 외쳐댄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그 정말 보면 경선 흥행에만 몰두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안철수 죽이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준석에게 는 조기 입당이라는 카드를 내서 윤석열을 들여와가지고 또 윤석열도 속된 말로 조져버리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인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아마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뒤에 보면 아실 거고 과연 유승민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정권 교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 야권 단일화를 꼭 누가 시킬 것인가? 단일화를 시키는 사람이 안철수와 단일화를 시키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인의 정치적 승리는 이상하게도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당선을 도와가지고 한 번은 문재인 재기를 도와가지고 킹메이커로 부르게 됐지만 나라는 두 대통령 임기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10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인은 그렇게 운세가 그렇게 좋은 사람일까? 저는 가끔 의문을 갖습니다. 요즘 안철수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안철수가 아니고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은 딱 붙어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대표가 되자마자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안철수에게는 더 이상 이제 스스로 당설된 힘은 남아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떨어뜨릴 힘은 안철수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안철수 제가 보기에 저는 안철수를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 겁니다. 안철수가 이번에는 아주 독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권 도전한 거 아닙니다. 안철수는 독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지금 안철수를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이다. 안철수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부분이 안철수라고 분노를 하게 했고 그걸로 하여금 야권 단일화가 지금 바로 파탄 지경에 앞에 놓였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와 교감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홍준표일까요? 윤석열일까요? 윤석열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 자신이 안철수하고는 점심과 저녁을 먹는 사이 그렇게 먹는 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안철수와 윤석열은 가끔 만난다는 그런 정치권의 소문들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안철수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야권 단일화를 이룩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